오늘은 약간 잡소리에 가까운 주제에 대해서 한번 녹음을 해보고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특별함에 대해서 어떤 느낌으로 다가올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요즘 능력주의에 대한 비판적인 책을 하나 읽다 보니까 요런 잡소리를 진행하게 됐는데요. 한번 이런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특별하다는 표현을 들었을 때 내가 이제 누군가한테 특별하다고 표현했을 때 이제 너와 나 모두 각자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고유한 특별함을 지녔고 그래서 우린 모두 특별하다라는 방식으로 누군가에게 특별하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고요. 반면에 또 당신이 특별한 이유가 이제 당신은 누구보다 우월한 면을 갖췄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당신은 특별하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두 가지 모두 특별하다는 표현에 어긋나진 않죠. 근데 전자의 경우는 좀 더 이제 광범위하기 때문에 뭔가 고유의 특별함을 논하기에는 조금 이상적인 면이 있을 수도 있고 좀 와닿지 않는 느낌이 좀 있을 수도 있고요. 약간 동화 같은 칭찬으로 들릴 수도 있겠죠. 근데 후자 같은 경우는 뭔가 굉장히 직관적으로 다가오죠. 현실적인 면에도 맞닿아 있고요.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특별하다는 표현을 했을 때 전자, 그러니까 모두가 특별해, 혹은 후자, 누군가보다 너에게는 우월한 면이 있기 때문에 너는 특별해. 이런 두 가지 말 속에서 어떤 게 더 내가 특별하다고 와닿을 수 있을까요? 물론 전자의 경우는 좀 굉장히 동화 같고 아름답지만 뭔가 이상적인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특별함이죠. 너와 나 모두 고유의 특별함이 있다고 말하면 진짜 표현이야 좋지만 좀 뭔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느낌? 그래서 내가 뭐가 특별한 건데 그럼 상대방과 나가 모두 특별하면 그럼 특별함이라는 표현 자체가 크게 특별하지가 않죠. 뭔가 유니크하다거나 뭔가 그렇죠. 근데 후자 같은 경우는 정말 심플하게 다가오지만 확실하게 전달되죠. 내가 누군가보다 우월하다고 뭐 인정받거나 혹은 내 스스로가 그 우월성을 확실히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특별하다는 표현 자체가 굉장히 현실감 있게 다가오고 또한 나의 특별함을 누군가가 인정해줬고 또 인정받았다는 기분도 들겠죠. 이렇게 가면은 결국 특별하다는 의미는 상대보다 우월할 때 느낄 수 있는 그런 표현인가 그렇게 귀결될 수도 있겠네요. 제가 이 특별함에 대한 정의를 굳이 말했던 건 앞서 말했듯이 우리의 지금 사회가 특히 자본주의가 굉장히 고도로 발달한 상태에서 그 자본주의를 어떻게 보면 지탱하고 있는 시스템 중 표현되는 이제 개념이 이제 메리토크라시라고 하는 그 능력주의 사회, 그러니까 능력주의를 기본으로 갖춰진 그 사회 체계를 논하고자 이런 앞서 서두를 좀 깔았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보다 능력적인 면에서 우월한 개인 혹은 집단이 어떻게 보면 그 능력주의 사회의 그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지위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보상이라든 뭐 물질적 보상도 그렇고 경제 사회적인 지위 또한 능력을 통해서 보상을 받게 되는 거죠. 능력주의 사회에서의 특별함은 확실하게 이제 나의 우월성을 담보로 해서 보상을 두둑히 받게 해줍니다. 반면 이제 특별하지 않은 집단이 생기겠죠. 상대적으로 열등한 집단으로 분류되게 되는 능력주의 사회에서 낮은 보상을 받게 되는 집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주의 사회 안에서 자기 능력으로 낮은 보상을 받게 되면 나는 특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대접을 받아 마땅하다는 그런 기분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대우를 받고 있고 내가 능력이 없는 이유는 결국 나에게 있다. 나의 원인이 있다. 내가 재능이 없거나 혹은 내가 노력을 하지 않았거나 내가 가진 어떤 특장점들이 능력주의 사회에서는 크게 보상받을 수 있는 가치를 지니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자괴감을 통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이제 사회 체계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결국 어떻게 보면 돈이 종교인 사회에서 능력주의라는 또 이념이 지금의 세상이기도 한 거죠.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을 위해서 대다수는 특별하지 않다고 느끼면서 사는 게 과연 지속 가능한 공동체인지 이제 의문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런 비판, 능력주의 사회에 대한 비판 자체는 이제 의외로 이제 미국에서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제가 아는 이제 대표적인 이제 학자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클 샌델의 저서인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을 통해서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서 단 한 번도 너와 나 모두 특별한 존재라고 인정받고 살았던 적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종교적인 경전이나 철학 서적 안에서는 이제 이상적으로 논의되던 주제지만 결코 이제 현실화된 적은 없는 거죠. 사실 이제 어떤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표방해서 만들어진 실험적 국가가 있었죠. 뭐 프롤리아트 독재를 표방하면서 건설된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사회주의 국가들. 그러나 이제 처참하게 무너졌고 더 이상 평등을 외치는 국가는 아예 등장할 수가 없게 됐죠. 왜냐하면은 사회주의 실험을 통해서 그들도 결국 부패하고 상위 권력층이 자신들의 권력을 독점해서 소위 말하는 특별함을 추구했기 때문에 이상주의적인 그런 일들은 현실화된 적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 그 우리가 생각하는 모두가 특별할 수 있는 전자의 특별함은 실현될 수 없는 게 아닌가. 결국 그냥 꿈이나 종교 교리나 이상적인 철학 사상으로만 허락되는 개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 모두에게 그 특별함이 있다라는 부분을 전달하는 메신저가 세상에 등장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항상 필요했고요. 왜냐하면 항상 세상은 소수의 특별함을 누리는 사람들과 대다수의 이제 특별하지 않다고 스스로 느끼게 하는 그런 사회가 만들어져 왔기 때문에 그리스 철학에서는 철학자 중에서는 이제 소크라테스가 혹은 그 이외에는 종교적으로는 예수 혹은 동양의 시타르타나 공자 등이 있겠죠. 물론 공자가 특별하게 모든 이에게 이렇게 평등한 사상을 했다기보다는 그 혼란상에서는 어떤 유교적인 생각 자체가 굉장히 많은 이들에게 대중들에게 평등한 가치를 좀 제시한 바도 있으니까요. 워낙 약육강식의 전국 시대였기 때문에. 근데 그런 특별한 모두에게 이제 특별함의 가치를 전하는 그 메신저. 그러나 이제 우리가 사는 능력주의 사회에서는 사실 그 메신저도 능력주의 엘리트여야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라는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실 마이클 샌델이 계속 능력주의 사회를 비판하지만 그 자체도 하버드 교수에다가 어떻게 보면 현재 정치 철학을 다루는 학자 중에서 굉장히 유능하고 유명하고 영향력이 엄청나게 높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마이클 샌델이 어쩌면 능력주의의 어떤 정치 사회적인 지위 자체가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다고 봐도 무방한데 그 정도 되는 사람이 이제 다윗이 돼서 능력주의 사회라는 그 골리앗에게
돌멩이를 던질 수 있을 정도의 자격이 되는 거죠. 어쨌든 대중민주주의라는 게 결국은 어쨌든 어느 정도 깨어있는 엘리트들의 힘을 빌려왔고 역사적으로 그해왔기 때문에 꼭 그게 나쁜 현상은 아니죠. 결국 현 체제를 진보하게 만드는 건 보수적인 사회에서 인정받는 리더의 결단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보수와 진보 그 두 사이의 간극을 메워주는 것도 그런 특정 엘리트에게 약간은 기대를 거는 좀 역사적인 결정이 내려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우리가 모두가 특별해질 수 있는 상황이 오길 기대는 하지만 어느 정도 조정 과정 정도는 거쳐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분명 어떤 능력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는 거는 뭐 긍정적인 면이 당연히 있겠지만 워낙 대다수가 스스로 이제 자괴감을 겪고 있는 시스템이라면 어느 정도는 개선의 여지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도 사실 이런 한국 사회에서는 일어나기도 힘든 이제 비판이긴 해요. 미국 정도 되는 사회에서나 이제 통하는 저서들인데 한국에서는 전혀 능력주의에 대한 비판에 뭐 저서를 내거나 강연을 하는 학자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어 보이기도 하고 아예 그런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한국 사회가 그 직업에 대한 귀천의식이 굉장히 강렬하고 또 서로 이제 어떤 금권적인 부분, 그러니까 돈을 얼마나 많이 벌고 자산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고에 따라 이제 그런 서로 급을 나누는 게 웬만한 인도 카스트만큼이나 강렬하기 때문에 그런 비판이 쉽지 않긴 합니다. 그래도 조금 동화 같기도 하고 종교적인 뉘앙스도 있겠지만 우리 모두가 특별해질 수 있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적어도 꿈꿀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이게 특별함이라는 어휘를 선정하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글과 말이 되긴 했어요. 조금 어거지가 되긴 경향이 있는데 어쨌든 제가 읽고 있는 책에서는 이제 다른 표현을 썼기 때문에 그거를 그대로 쓰기에는 조금 짜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한번 능력주의에 대한 비판을 이제 던져보고자 이제 특별함에 대한 생각 이런 식으로 화두를 한번 열어봤습니다. 제 라디오를 듣는 분은 어떤 특별함을 가지고 싶으신가요? 모두가 다 특별해지는 게 좋을지 아니면 나만의 우월성을 갖춘 특별함을 원하는지. 솔직히 끌리는 건 아무래도 나만 돋보이고자 하는 게 더 끌리는 사람들이 많겠죠. 저도 부정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각자만의 고유 개성이 있다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이를테면 저는 뭐 말하고 이제 글을 남기는 걸로 좀 특별함을 가졌다면 누군가는 뭐 다른 재능으로 이제 같이 어우러진다면 그런 걸로 차별성 있게 서로 간의 특별함을 누릴 수 있다면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뭐 지금도 사실 그런 쪽으로는 당연히 특별함이 어느 정도는 있긴 하죠. 다만 그 뭐랄까 급이 좀 차이가 있겠죠. 저처럼 취미 수준으로밖에 안 되는 재주를 가진 사람, 누군가는 말과 글로 유명세를 얻어서 진짜 능력주의 엘리트로서의 보상을 받는 사람, 뭐 이런 게 있긴 하겠죠. 뭐 그렇게 생각하면 참 모두가 스스로에게 특별함을 느끼게 한다는 사회는 오기 힘들긴 한 것 같아요. 아무튼 특별함에 대해서 한번 잘 다뤄봤고 사실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이제 우리가 가진 그 능력주의 사회에 대해서 한 번쯤은 의문부호를 던져보는 건 어떤가. 과연 능력에 따른 보상이 정말 공정할 수가 있는 건가. 우리가 가진 능력이 제대로 보상받고 있거나 혹은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 내가 능력으로 인해서
자괴감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 오로지 내 탓인 것만 아니다 정도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사회 탓만 하자는 건 아니고요. 그런 사회 체계에 대해서도 가끔씩은 물음표를 던져보는 시간도 됐으면 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이렇게 녹음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또 괜찮은 주제가 있으면 가져와서 녹음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